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우리 쪽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서 낙하물이 발견된 가운데 대통령실 청사에도 일부 떨어졌습니다. 티몬과 위베프발 판매 대금 정산 지연으로 판매자들이 여행 상품 등의 판매를 취소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들 업체에 대한 선정산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강원, 수도권에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로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고 체코 총리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국내에서는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경기 북부와 서울 등에서 낙하물이 발견된 가운데 대통령실 청사에도 일부가 떨어졌는데요. 앞서 대북 확성기 전면 가동에 들어간 우리 군은 방송 전달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4일 오전 대남 오물풍선을 부양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마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잠시 서풍이 부는 틈을 타 또다시 풍선을 띄운 겁니다. 올해 들어 10번째이자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오물풍선은 경기 북부 지역과 서울 지역으로 이동했고 서울시는 오물풍선이 서울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내에서도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화생방 대응팀 조사 결과 물체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으며 합참과 공조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일부 시행했고 지난 21일 북한이 계속해서 풍선을 띄우자 모든 전선에서 매일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추가 부양하였고 이에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행렬이나 접경 지역 일대에서 작업하다 지뢰 폭발로 사망한 북한군 소식,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성기 전면 가동에도 북한이 추가로 도발한 만큼 군 당국은 방송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들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소비자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요 시중은행들은 판매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선정산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가 입점업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이 숙박이나 항공권 등 여행상품 판매를 취소하면서 휴가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주요 시중은행 일부는 티몬,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 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선정산 대출은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정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이 미리 내주는 대출입니다. 돈을 미리 지급한 은행은 정산일이 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아 대출을 자동 상환합니다. 입점 판매자들은 이런 구조의 선정산 대출을 주로 이용해 왔습니다. 상품을 팔더라도 플랫폼 업체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판매자들에겐 유용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확실해지면서 주요 은행들은 이들 쇼핑몰 대상 선정산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단 정산 지연 사태와 관계없는 다른 쇼핑몰과 마켓의 선정산 대출은 그대로 이용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이자 전자금융업자인 만큼 정산지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관련 대응이나 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부산과 강원, 수도권에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대는 동쪽으로 모두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바람에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산을 쓴 시민들은 비를 피해 걸음을 재촉합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부산과 강원, 수도권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는 부산 서구와 사하구에 160mm가 내렸고 중구와 동구는 153.8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 30분 부산 전 지역에 호우경보를 발효했고 3시간 만인 오전 4시 30분 해제했습니다. 강한 장맛비는 아침 6시쯤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으로 이동해 강한 폭우를 쏟았습니다. 강원도 횡성에는 시간당 최대 88.5mm, 홍천과 경기 연천에는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장맛비를 뿌렸던 비구름대는 모두 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가 그치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와 광주, 세종은 폭염경보,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습기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잦은 소나기와 함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및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낮부터 저녁까지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운 날씨 속에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고 세균 번식도 늘어날 수 있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는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전망인데요. 앞으로의 날씨를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일단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거라는 예보인데 원인이 뭘까요? 네, 한반도 상공에서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쳐지는 게 원인입니다.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5일 오후 6시의 상층 기압계입니다. 한반도 12km 상공에서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고요. 5에서 6km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고기압이 겹쳐지면서 한반도에서 무더위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압계는 우리나라에 폭염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기압계입니다. 강한 햇볕 등으로 지상에 축적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당분간 이 기압계가 유지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데 더해서 당분간 소나기도 꽤 많이 쏟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5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남쪽에서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고 여기에 지형 효과 등이 더해져서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26일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27일과 28일에도 폭염과 함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들께서 이번 장마가 언제 끝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3호 태풍 개미가 지나가고 나서 기압계가 어떻게 재배치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요? 네, 제3호 태풍 개미는 대만을 지나서 25일에서 26일 중국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경로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태풍 개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영향으로 27일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유지되겠습니다. 이후 개미는 세력이 점차 약화해 태풍에서 열대 저압부로 바뀌고 한반도 북쪽을 통과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저기압이 지나간 자리를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채우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보다는 북쪽에서 재활성화돼 더는 장맛비가 내리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다시 정체전선에 의해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태풍이 지나간 이후에 기압궤가 어떻게 유지가 될지 지켜봐야겠군요. 앞으로 무더위와 소나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예보인데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네, 일단 앞으로 소나기가 계속 찾아오는 만큼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 하천 접근이나 야영을 자제해 주시고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야외 작업장에선 근로자들이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하고 가장 무더운 시간인 정오에서 오후 5시까지는 야외 작업을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의 날씨 전망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전북 익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제방이 무너지는 등 큰 피해가 났는데요.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기준 충족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익산 옹포면의 구룡목 마을, 산 중턱에 부러진 나무와 전신주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이어진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진짜 아비 기한이었습니다. 이건 뭐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며칠이 이렇게 경과가 되고 나니 사태도 사태지만 주민들의 마음이 거의 뭐 병이 걸릴 정도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비만 오면 사람들이 다 서성거리고 400mm가 넘는 집중호우는 제방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진 익산 삼북천입니다. 제방 인근 엉망이 된 농경지가 당시 피해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이번 호우로 익산시가 입은 피해액은 약 400억 원. 정부는 붕괴된 제방 복구에 국비를 보태는 등 응급복구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복구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피해 지역과 주민의 온전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행안부의 중앙재난 피해 합동조사가 마무리된다며 조사 결과 신속한 수습과 복구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즉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 장관은 단순한 응급복구로는 집중호우를 막을 수 없다며 지방자치 사무인 소하천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고 제방과 제방을 보호하는 호안을 확대하는 등 개선 복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한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체코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국내에선 조만간 정부 차원의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여는 등 최종 계약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체코에 파견됐습니다. 1박 3일 일정의 핵심은 체코 총리와 면담, 양국 정부의 한라인 구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실무진도 참석하는데 실무 차원의 구체적인 면담 결과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사단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합니다. 국내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발빠른 후속 조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산업부 주도로 원전 수출 전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 강화 등 후속 조치 추진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수원을 중심으로 계약 협상 등을 전담하는 TF를 발족해 최종 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피알라 체코 총리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사업이 양국 모두의 원전 역량 증강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함께 세계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라 9월 중 편리한 시기에 체코를 방문하기로 하고 원전 프로젝트는 물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권을 따낸 우리나라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 측과 협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양측의 조율이 마무리되는 내년 3월에 계약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요. 수주까지 앞으로 남은 일정을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팀코리아는 우선 협상권을 따낸 날부터 90일 이내에 본계약을 위한 보완 문서인 업데이트셋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전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계약 조항을 정리한 문서를 체코 측에 전달하는 겁니다. 한수원은 예정대로라면 10월 중순쯤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 전까지 체코와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소송이 변수로 지적됩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조기 탈락했으나 한수원의 단독 수출이 불가하다며 미국 법원에서의 소송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한국형 원자로가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미국 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인 수출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입니다. 한수원 측은 한국형 원자로 개발 초기에 도움을 받았으나 현 모델은 완전히 독자 개발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국 법원은 지난해 1심에서 지적재산권 소유 주체가 정부인 만큼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재기 주체가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항소가 진행 중인 만큼 이 소송이 체코 원전 본계약에 앞선 변수로 꼽힙니다. 하지만 원칙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소송의 주체는 될 수 없다라는 거고 판단은 바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소송에서 한수원이 패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단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 그다음에 두 동맹국의 분위기를 생각할 때 뭔가 서로 간의 합리적인 조율의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경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한국형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국내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체코 사업을 사실상 수주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1심 판결 결과가 뒤집힐 확률이 매우 적을 뿐더러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지만 계약이 무산됐던 영국, 베트남 원전 사례와는 다른 케이스란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무어사이드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발전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굉장히 위험도가 큰 사업이었고, 베트남은 정치 체제가 달라서 우리와 협상이 원활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그 프로젝트는 취소가 되었죠. 체코는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서 모든 사업비를 체코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그런 위험도가 없는 거죠. 정부는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전방위적 지원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기다림에 비해 턱없이 짧은 진료 시간에 빗댄 표현인 이 3분 진료란 말이 과장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외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의사에게 실제로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안 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시간이 5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래 진료 환자의 37.4%는 진료 시간이 4분에서 5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진료 시간이 1분에서 3분이라는 응답도 17.6%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28.3%는 진료 시간이 6분에서 10분이었고 11분에서 30분 진료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습니다. 외래 환자들은 평균 8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겁니다. 질병별로 좀 편차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3분에서 8분은 짧은 시간이죠. 어쨌든. 그랬을 경우에는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없죠.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10분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반면 환자들은 외래 진료 접수 후 평균 18분 동안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대기 시간이 10분에서 20분 미만인 경우가 37.8%로 가장 많았고 20분에서 30분 미만은 26.3%로 나타났습니다. 30분 이상 대기한 경우도 19.2%에 달했습니다. 반면 대기 시간이 10분 미만인 경우는 16.7%에 그쳤습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48.1%가 예약 없이 당일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51.9%는 다른 날짜를 잡아 입원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입원한 환자는 41.3%, 원하는 날짜에 입원하지 못한 환자는 10.6%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입원하기 위해 평균적으로 2주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를 신뢰한다는 응답과 만족한다는 응답 모두 70%를 상회했습니다. 반대로 보건의료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43.8%가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7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14,9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의원의 환산지수 결정안과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안을 의결했습니다. 복지부는 수가 결정체계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 가치를 연계해 일괄적인 수가 인상에서 벗어나 저평가된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월 1,89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연장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재단 간담회를 열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은 30개 지역문화재단 대표들을 만나 지역문화예술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문화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용 차관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문화재단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귀한 손님들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6.25 전쟁 때 한국을 위해 싸운 유엔 참전 용사와 유가족 67명이 방한하는 건데요. 5박 6일간 판문점 방문과 감사 만찬 등 뜻깊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 국가본부가 유엔군 참전의 날을 맞아 19개국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 67명을 초청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다시 찾는 참전용사 중에는 영국 육군 소속으로 후쿠고지의 영웅들이라는 참전용사 수기를 펴낸 케네스 켈드 씨, 1951년 원주 3.24 고지전에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현역으로 복귀해 전역한 고 윌리엄 웨버 대령의 손녀 데인 웨버 씨가 포함됐습니다. 웨버 대령은 생전에 공개 석상에서 왼손 경례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25일부터 5박 6일간 판문점 방문부터 유엔 기념공원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29일에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주재로 유엔사 부사령관, 주한 참전국 대사 등 160여 명이 참석하는 감사 만찬에 참석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달려와준 여러분과 우방국들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 한국 초청을 비롯한 현지 감사 행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잦은 비로 높아진 습도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요즘 체감온도가 높아졌죠. 같은 기온이라도 체감온도가 높으면 온열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총 8,600여 명으로 이 중 81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작년엔 장마가 끝난 시기부터 가파르게 온열 질환자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도 장마가 끝난 후 건강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요.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외 작업장에서 일할 경우 1시간 주기로 10분에서 15분씩 휴식하고 되도록 무더운 시간대 야외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양산, 모자로 햇볕을 차단하고 실내에서 냉방기를 가동할 땐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정도로 유지하며 틈틈이 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더운 날일수록 갈증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던 정책 자금이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개인 신용평점 NCB 839점 이하,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단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등 직접 대출 제한 대상이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의 1.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로 5년간 지원되고 대출 1년 후 신용도가 개선되면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줄 예정인데요.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교통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는 배달 종사자. 그렇지만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교육의 기회는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배달 종사자를 위한 교통안전체험교육이 시작됩니다. 첫 교육은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오는 27일에서 28일 이틀간 실시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연말까지 최대 1,500여 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교육을 이수한 배달 종사자에게는 배달 공제조합 보험료 3% 할인 혜택과 함께 10만 원 상당의 이륜차 헬멧이 제공되는데요. 신규 배달 종사자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식당에서 고기와 냉면을 맛있게 먹고 작성했다는 한 블로거의 글. 놀랍게도 직접 방문한 뒤 쓴 게 아니라 광고 대행사가 전달한 내용을 양식에 맞춰 그대로 베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한 광고 대행사들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먼저 플로우 마케팅의 경우 인플루언서들이 상품을 경험해 본 적 없음에도 마치 실제 써본 것처럼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광고 내용을 모두 제공했는데요. 마켓잇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라고 SNS 후기 광고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를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체코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쾌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의 소문난 원전 강국 프랑스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민관합동 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가 된 건데요. 자, 그런데 올림픽도 친환경으로 치를 정도인 프랑스가 원전 수주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원전은 친환경적인 걸까요? 지난 2022년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서 이듬해부터 원자력 발전이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됐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는 어떤 산업 활동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정책적인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원전이 여기에 포함됐다는 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자타공인 친환경의 선두주자인 유럽연합이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자력 발전이 기존의 석탄 에너지에 비해서 효율이 높은 데다 지구 환경을 망치는 주범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원전 이외의 친환경 에너지들만으로는 전 세계가 합심해서 이뤄야 할 과제인 탄소 중립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가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정부도 그간 K-텍소노미에서 제외됐던 원전을 포함시키고 치열한 세일즈 외교를 벌인 끝에 원전의 본산인 유럽으로의 수출 길을 연 겁니다. 15년 만에 이루어진 K원전의 화려한 귀환을 통해서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수많은 관련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찾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말, 돌아온 K원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 내일도 오후에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제주는 점차 흐려져 내일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제주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제주에 2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이 넓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 낮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33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고 전주와 대구는 내일 35도까지 치솟으며 큰 폭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물을 자주 드시고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서울 26도, 춘천 25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청주는 35도입니다. 동해안지방도 열대야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울진에는 내일 오후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32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에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전주와 부산 26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에는 광주와 제주 34도, 대구는 35도로 무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남해는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제주에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한편 일요일까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파리로 252명의 우리 선수단이 떠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개막식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아울러 양궁과 펜싱, 유도 등 전통적인 효자 종목 외에도 이번 올림픽에서 처음 열리는 춤 대결 경기죠. 브레이킹에서도 메달이 유력하다고 하니까요. 많은 응원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